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국어 미래엔 미래 매체와 의사소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먼저 상호작용적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호작용적 매체를 많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상호작용적 매체를 이용했는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상호작용적 매체를 이용한 소통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실시간 가까운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서로 바로바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 가까운 듯한 소통이 가능하고요. 대화 참여자가 모두 같은 공간에 모여 있을 필요가 없이 모든 참여자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상회의나 메신저 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 등을 정확하게 활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우리 비언어적 표현이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요. 준언어적 표현은요, 말의 세기, 강도, 억양 등을 말하는 거고요. 비언어적 표현은요, 몸짓, 숫자 하나를 가리킨다든지, 팔을 뻗는다든지, 혹은 표정, 시선, 이러한 것들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호작용적 매체를 활용해서 얼굴을 보고 소통을 하더라도 실제 만난 것과 같이 비언어적 표현이 정확하게 100% 전달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 활용을 하면 좋을지도 생각을 해볼게요. 방과 후에 모든 활동을 할 때 다 같이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상호작용적 매체를 이용했더니 정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요즘에 학원 다니랴, 어디 놀러 다니랴 바쁘시죠? 네, 이렇게 뭔가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뭔가 반밖에 시간이 안 될 경우 나가서 만나긴 좀 힘들잖아요. 늦은 밤에. 이렇게 뭔가 화상회의나 메신저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 단톡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5시까지 완료해 주세요. 라고 말했고 모두먼들은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친구들끼리 시간이 맞지 않아 직접 만나 소통하기 어려울 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까 투표처럼요. 같이 모여서 굳이 투표를 할 필요가 없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5시까지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되잖아요. 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처럼 유행성 질병 등이 퍼져서 함께 모여서 소통하기 어려울 때도 이러한 상호작용적 매체를 이용하면 굳이 얼굴 대 얼굴로 대면 상황에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소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우리 SNS라고 하죠. 그곳에 연재되는 만화를 보고 상호작용적 매체에서 생산자와 수용자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님 아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팔로잉을 하고 매번 읽고 있는 정말 재밌고 감동이 있는 사연을 담아주시는 작가님인데요. 이분의 경우는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네, 한 편의 사연을 여러 컷의 만화 형식으로 그리고 음악도 입혀서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적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연 신청 방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에 따라서 수용자들이 사연 신청 남겨주면 이것을 선별해서 이렇게 만화로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독자의 사연을 만화로 그려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다고 했었는데 또 다른 독자들은 이 만화를 보고 댓글을 남기거나 친구들에게 공유하거나 하면서 감상을 또 나눌 수 있겠죠. 서로 돌고 도는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연을 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을 했고 그곳에 달린 댓글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이 만화로 위로받고 가요. 힘이 되는 만화 많이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공감을 남기고 있고요. 작성자, 이용자 3이 댓글을 남기면서 감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의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상호작용적 매체에서는 생산자와 수용자와 수용자 사이의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생산자는 수용자의 반응과 의견을 생산 과정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고요. 소통 과정에서 창작의 소지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사연을 받는 것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수용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창작물의 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소감을 나누거나 비슷한 작품을 추천하는 등의 확장된 방식으로 창작물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감상이 가능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온라인 메신저 대화도 우리 상호작용적 매체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소통 방식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점들을 조심하면 좋을지도 학습을 해볼게요. 왜 전화 안 받아? 다짜고짜 뭐야? 바쁘면 못 받을 수 있지? 미안, 내가 마음이 급해서 유유. 언니 나 어떡해? 산책 나왔다가 강아지 잃어버렸어. 라고 언니와 나의 대화가 제시되고 있어요. 나는 강아지를 잃어버리니까 언니한테 다짜고짜 왜 전화 안 받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언니는 오해했고요. 자, 문자로 이렇게 글로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언니가 지금 오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동생은 언니가 오해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어요? 이런 이모티콘을 활용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미안, 내가 마음이 급해서 슬픈 심리, 급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죠. 따라서 뭔가 온라인 메신저 대화는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비언어적 표현이 전달이 어렵습니다. 표정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모티콘 등을 활용해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언니의 조언대로 나가, SNS에 강아지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어요. 사진까지 올렸고요. 동네 주민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요. 정말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뭔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이제 정보가 공유되는 이런 개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빠르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구와 사진을 찍고 행사 참여한 소감을 올린 이제 게시물이 되겠는데요. 개인 블로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댓글로 소통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내 사진 올릴 거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야지 교복에 명찰까지 다 보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사진을 찍은 친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올린 것이며, 자, 여기 아름이라는 이름까지 다 넣은 겁니다. 그리고 교복만 알면 이제 어느 학교인지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잘못한 거죠. 그런데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기인이라는 댓글을 달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내 개인 정보고요. 요즘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자, 학급 누리집입니다. 학급 누리집은 여러분 공적인 성격이 강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이제 공식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공적인 성격의 공간인데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또 제가 좋아하는 소설책은 거의 없고 재미없는 책들만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너무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죠. 이러다 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상호작용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매체들의 특성도 각각 정리해 두시고요. 이 대화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글을 올린 것이 되겠고요. 이 누리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뭔가 이제 건의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됐었던 부분들의 문제점이나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도 시험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상호작용적 매체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개인이 운영하는 매체라 해도 아까 블로그와 같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개방적 공간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요. 아까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긴 키키라는 댓글이 있었잖아요. 익명으로 소통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학급 누리집과 같은 공적 공간에서는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겠죠. 저희는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적 매체를 이용한 소통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세요.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매체 생산자가 다수의 수용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수용자도 생산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혹은 수용자끼리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이라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